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됐습니다. 경제 충격은 전례 없이 넓고 깊게 모든 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취업자가 약 22만 명이 감소를 했고 자영업자는 6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생존 한계에 놓인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입니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IMF는 지난 1일에 발표한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출을 비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에 추가로 지출한 재정은 GDP 대비 3.4%로 상위 20개 국가 중, 주요 20개 국가 중 15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16.7%, 호주가 16.2%, 일본이 15.6%, 독일이 11%, 프랑스가 7.7%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미국은 어제 다시 한번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위한 예산 결의안을 하원에서 가결했습니다. 미국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침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기준으로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K-방역에 성과가 있다고 해서 경제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에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주 IMF는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재정은 코로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 지출을 늘리고 공공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뜹니다. 재정의 역할도 이뤄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신음하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정교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의 이낙연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등학생도 아동수당을 준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도 이렇게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나라 고등학생 나이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는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만 16세에서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만 20세까지, 독일은 학생이나 직업훈련생의 경우 만 25세까지 아동수당 제도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만 18세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아동수당은 영유아에게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차로 인한 가구의 빈곤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아동수당 지급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의 일평균 수출액은 역대 1월 중 최고치입니다.
1월 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4%가 증가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양적 성장도 눈부시지만 질적인 성장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주력 품목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 품목들입니다. 정부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EIG3 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시스템 반도체 16%, 바이오 헬스 67%, 전기차는 81%로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저에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혁신 성장 전략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신산업, 신기술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혁신과 재정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 블룸버그 통신사가 선정한 2021년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블룸버그가 우리나라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R&D 투자에 대한 인식과 디지털 제조업 경쟁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과감하게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혁신 성장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월 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 데이터 기본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을 처리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성장의 힘을 키워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